네, 오늘은 3월 내구재 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이 9.2% 나왔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어찌됐든 내구재 주문의 급증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4월 2일 4월 초죠.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하기 전에 주문을 앞당긴 결과다. 이렇게 충분히 풀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제조업 지표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증가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이번 3월달 내구재 수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MOM 9.2% 크게 증가한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전달 0.9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났죠. 3개월 연속해서 이 부분입니다. 끝부분 보시면 3개월 연속해서 증가된 모습이고, 실제 시장 컨센은 2.1%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를 크게 상회를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구재 수주가 이렇게 직접 늘어났다는 것은 한번 쓰면 오래 쓰는 이런 가격이 나가는 제품들의 구매가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기의 회복에 있어서 앞서서 개선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내구재 수주라고 하더라도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비스가 대부분이긴 한데,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상당히 후행이고, 물론 모든 소비 지출이 후행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내구재 주문이다. 따라서 내구재 지출의 추이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의료라든지 교통, 통신 등에 대한 비용 지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서비스 이용 경향을 특별히 이제 경기 방향성을 놓고 따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더불어 서비스 부분의 소비는 생산과 소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사이클이 없습니다. 여기는 필연 기업 투자와 재고라는 사이클이 선행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조업 부분, 내구재 주문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 고용, 투자와 같은 이런 경기 전반의 선행 사이클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 재고와 기업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헤드라인 내구재가 9.2% 증가를 해서 최근 흐름 보시면 이렇게 급증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단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보시면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10% 넘게 증가한 모습이죠. 결국 이 YY 흐름도 12% 증가로 나왔고, 직전 달이 2.57이었으니까 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YY 흐름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번 달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다만 이런 반등의 모습이 실제 수요가 회복된 경기의 찐 반등이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관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거 사례 보시면 이 국방을 제한 내구재 수주가 YY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을 때는 모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5년 사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5년 사례는 보험성 금리나 연착륙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97년도 사례와 더불어서 두 번 있었다라는 그 기간은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2015년 장단기 금리가 여기거든요.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연착륙 사례로 언급되는 이 두 시기는 과거 경기 침체가 없었던 이유 자체가 노동시장의 구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의 흐름인데 방향이 다르죠. 과거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파란 게 내려오고 빨간 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피했다는 두 시기 보시면 빨간 선이 내려오고 파란 선이 올라가는 구조죠. 따라서 지금과는 양상이 다르다. 지금은 과거처럼 이 파란색 라인,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 추세에서 리세션에 진입했던 그런 구조다. 이거를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구재 수주는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민간 항공기 주문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 항공기를 제외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제조업 경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가 10% 증가를 했고, 이에 힘입어 헤드라인 MOM도 9.2%나 증가를 했잖아요. 다만 이런 모습이 실제 제조업 경기의 모습을 대변하냐, 그렇게 볼 수 어렵다는 뜻이죠. 항공기 주문의 특성상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를 제외한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3월달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증가되긴 했으나 앞서 헤드라인 데이터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들이 아니죠. 결국에는 항공기 제외 내구재 수주, 실제 제조업 경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체되는 횡보의 모습, 그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의 완만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파른 상승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가파른 상승 추세 내에서도 경기 침체에 진입했던 게 08년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앞서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와 민간 항공기 주문의 영향을 받은 국방을 제외 전체 헤드라인 내구재 수주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월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변화만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YY 변화율이 2.15입니다. 흐름이 여기죠. 헤드라인 수치가 급등한 거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직전달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전달 2% 수준에서 소폭 증가한 거에 그쳤고요. MOM 변화는 오히려 직전달에 비해 더 줄었습니다. 흐름 보시면 21년까지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후부터는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항공기를 빼고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내구재 주문의 헤드라인 급증의 모습이 나타난 게 결국 트럼프의 관세부가 발표 전에 나타났던 주문을 앞당긴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와중 안에서도 결국에는 실제 제조업 경기의 흐름은 미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성을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기 위해선 기업 투자와 재고 현황 사이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제 자본재 수주 쪽으로 넘어와야겠죠.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의 흐름 보시게 되면 0.1% 증가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가가 아니죠. 직전달이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여기서 증가된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동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출하인데 0.3%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에는 내구재 주문의 급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월달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가전 등의 내구재 주문이 관세부 가전에 어느 정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운송 장비의 수주가 급증한 27%나 늘어난 흐름이 있지만 차트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그렇긴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갖고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실제 설비 투자로 이어지진 않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비국방 자본재 수주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YY 1.83% 흐름입니다. 직전달 1.52에 비해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21년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은 이 0%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이어나가면 소폭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 의미 있는 모멘텀의 변화다. MOM 변화로 보게 되면 0.1% 증가죠. 게다가 직전달이 마이너스 0.26에서 늘어난 모습이니까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가파르진 않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치 횡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 증가율이 YY 마이너스 감소 영역으로 떨어지게 됐으면 2015년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경기 침체로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0% 부근에서 지금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냐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결국에 기업들의 선행 투자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자본재 신규 주문이 직전달에 비해 늘어나긴 했으나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아직 모멘텀을 결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추세 확장에 대한 확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헤드라인으로 잡힌 이런 내구재 주문의 급증이 큰 의미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실제 이 부분을 항공기를 제외한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더 미비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기업 투자는 완만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고 기업들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매우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나 장비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투자와 재고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추이가 나타나는데 YY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기에는 투자가 먼저 증가하고 재고가 뒤따르게 되죠. 경기 하강기에는 투자가 먼저 감소하고 재고가 그 뒤를 이읍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캐펙스 지출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차 간에 재고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두 지표는 모두
0% 부근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이 확대된 모습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재고 사이클도 0.64, 기업 투자도 1.83으로 지난달 대비 큰 변화가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모습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투자의 방향성을 조금 더 선행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기업 투자의 방향성은 뭐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은 여전히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인 거죠. 정확하게는 0%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정체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된 모멘텀이 확대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되긴 어렵고, 그렇다면 다음 재고 사이클로 보게 되면 여전히 조정 구간 안에 하단 레벨에 위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침체로 빠질지 과잉 구간으로 다시 재고가 늘어날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확대된 모습 보시게 되면 YY가 0.64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큰 의미는 없고, MOM은 0.04죠.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자신감이 없어서 재고를 확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해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정 구간이 침체 구간으로 떨어질 것이냐, 확장 구간으로, 과잉 구간으로 재차 늘어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경기 펀더멘털을 살펴봐야 될 텐데, 여전히 지금 제조업 경기를 둘러싸고 있는 통화 정책이랬는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그런 부분, PMI가 50 미만 위축 구간에 있죠. 더불어 내구재 수주,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여러 가지 부담되는 매크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하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수는 상당히 위축된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데이터 자체가 물론 하드 데이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정적인 심리 데이터가 오랫동안 또 깊게 유지가 된다면 실제 하드 데이터로 이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위축된 하드 데이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온다면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더불어서 지금 3월달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GS CPI죠. 공급망 압력 지수를 놓고 보면 3월달 마이너스 0.18로 하락을 했습니다. 2월달 0.01에 비해서 하락한 수치고, 전반적으로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전체 평균이 0.01이니까 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압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과거 팬데믹 기간처럼 급격히 높아질 여지는 상당히 낮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는 구조적인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헤드라인 데이터가 6.2% 급증을 하였지만 이런 부분 결국에는 뭐 실제 제조업 경기의 흐름이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이 포함된 부분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비국방 항공기 및 부품 관련된 변화는 139%나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의 반등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내구재 수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